우리 민족 큰 명절마다 어김없이 열리는 한도 장사들의 아슬아슬 힘겨루기 한판. 올선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씨름의 매력에 빠지면 이보다 더 재미난 것이 없다. 망년배 1등 파이팅!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모래판 위의 박빙의 승부. 최고 장사 탄생기를 숨가쁘게 따라가 봤다. 구미의 한 씨름 연습장. 곧 치러질 설날 씨름대회 앞두고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인데 방심하는 사이 공격이 들어오고 아차하는 순간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 바로 모래판의 승부. 후회 없는 결과 얻기 위해 실전 같은 연습을 반복하고 있다. 몇 달 동안 훈련해갖고 자세가 안 됐다든가 실수로 지면 진짜 억울하죠. 이번에 치러지는 경기는 16개 팀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오래간만에 열리는 큰 대회로 선수들의 각오도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같은 시각 대회가 치러질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선 씨름판 설치가 시작됐다. 충격 완화를 위해 먼저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판자를 덮은 후 또다시 매트를 올린 후에야 모래가 채워진다는데 외형은 특이하게도 12각형의 모양. 12지라든가 음양오행이라든가 팔배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를 많이 좀 씨름판에 담고 있습니다. 준비! 씨름대회 준비를 돕고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인근고등학교 씨름부 학생들. 때는 이때다. 꿈에도 그리던 프로모델을 보자 욕심이 생긴 듯 즉석에서 친구와 시합을 벌였다. 결과는 뒤집기 기술의 완성. 특별한 무대에서 얻은 승리, 그 기쁨을 어찌다 표현하랴? 그러나 장사의 꽃가마를 차지한 실속 빠른 학생 따로 있다. 예, 진짜 한번 꼭 타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5년 뒤에가 뭐 가뿐히 타죠 지금. 으라차차! 우렁찬 함성 하나만큼은 천하장사감. 행복한 상상도 잠시 다시 작업에 들어가고 모두 15톤의 모래가 씨름판 위에 깔렸다. 모래도 예사 모래가 아니라 최고의 품질로 손꼽히는 하동의 섬진강에서 공수한 것으로 뭉치지 않고 잘 흩어진다는데, 그리고 최고의 씨름판을 만드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 모래가 조명에 마르면은 문제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래 속에 있는 그 나쁜 균, 불순물 이런 걸 좀 제거하려고. 그리고 이해부터 소금을 뿌리면 잡귀들이 물러간다고 했으니 대회에 무사를 기원하는 마음 또한 담는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장사에게 수여될 황소 트로피와 상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 근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먼저 이제 장사복을 입혀주고요. 예. 이게 장사 벨트, 먼저 황소 트로피, 검사 트로피. 장사 증서거든요. 상장을 주듯이. 상품은 모두 시가 100만 원 정도. 그러나 그 의미를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 대회를 앞둔 선수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바로 요 체중계 눈금과의 싸움. 한 300g 정도. 이게 옷다리까지 벗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식사하실 수 있나요? 점심은 못 먹죠. 못 먹고 체중 재고 나서 먹어야죠. 미안하대. 좀 기다리고 나중에 좀 먹도록 해라.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상황. 음식은 고사하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눈으로나마 허기를 달래본다. 진짜 고마운데. 하고 싶은 거 답 한 번만. 육개장하고 그다음에 과일 음료수 예. 그리고 통닭도 먹고 싶고. 그런가 하면 홀로 외롭게 뛰는 이 선수 역시 체중 감량 때문이라는데, 온몸이 땀에 젖도록 뛰고 나면 1kg 정도가 줄어든단다. 한 1kg 남았거든요. 원래 이제 시합 전에 좀 이렇게 기간 두고 차근차근 빼는데요. 예. 저는 한 번에 벼락치기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선수들의 체중 감량 방법은 사우나에서 배우도 땀 흘리기. 이건 역시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몇 분째 이러고 계신 거예요? 원래 한 30분 된 것 같아요. 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 체중도 빼고 긴장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나름의 방법들은 모두 동원되는 셈. 드디어 개최가 시작됐다. 태백 금강 체급의 한계 체중은 90kg 이하, 한라 체급의 한계 체중은 105kg 이하여야만 통과. 단 100g이라도 기준치를 넘기면 출전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모두들 별탈 없이 통과되는 듯 싶었는데 바로 이때 한 명의 선수가 그만 기준 초과를 하고 말았다. 실격 처리를 코앞에 둔 상황, 창피한 게 문제일 소냐. 주저없이 알몸으로 다시 한번 개최. 한신이 출전 자격을 다시 얻었다. 이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네. 속옷 하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한라급의 한 선수 역시 알몸 개체로 턱걸이 통과. 105.00. 그런데 속옷까지 벗으면서도 요 양말은 신고 있는 게 별난데. 원래 팬티는 벗기 쉬워도 양말은 벗기가 더 힘들거든요. 개체가 끝나기 바쁘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선수들. 이유는 다름 아닌 요 촉 때문이라. 아들 안 먹었냐 아직? 속속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참을 수 없어 죽은 항상 개체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한다. 남들보다 1분이라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급하게 빨리빨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기운이 나세요 그러면? 뭐 먹는 순간 힘이 나죠. 먹는 순간. 대회 시작에 앞서 씨름 선수들의 유일한 출전 무기 삿바가 지급됐다. 얼핏 보기엔 청색, 홍색 색깔만 달라 보이지만 이 삿바도 5처럼 1호부터 13호까지 선수마다 그 치수가 틀리다는데 몸에 맞은 삿바 치수는 허리 굵게 약 20cm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상대편 선수의 손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단다. 딱 참은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되죠. 집중도 더 많이 되고요. 찰때 뭔가 감이 있나요 그러면? 참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날 시합도 잘 돼요, 진짜. 네. 시합에 나가기 전 서로의 삿바를 당겨보면서 긴장감을 푸는 선수들. 오래간만에 큰 씨름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관객들도 많이 모였다. 건장한 남성들이 나서서 막 힘껏 씨름하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삿발을 붙잡고 이래 붙잡고 호미거리 중마 고우라는 할아버지 두 분 혈기 넘치던 젊은 시절 동네에서 나름 힘께 나서는 장사였다며 시범을 보이기까지. 똥들 하면 이거는 넘어져. 안다리 가만 안다리. 내가 그걸 막 꼼짝은 뭐야. 호각 소리와 함께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다. 이날의 경기는 결승과 준결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판승. 모래판 위에서는 청삿바, 홍삿바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치러지는가 하면 모래판 밖에서는 감독과 코치들의 신경전 또한 만만치 않다.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혼연일체. 그리고 이날 감독들 중에서도 유독 낯이 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씨름판의 신사라 불리던 이준희 선수, 아니 이준희 감독. 들고 일하니까 최근 씨름계가 침체되면서 이준희 감독이 이끌던 프로팀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가르치던 제자들을 이끌고 출전한 것이다. 이제 뭐 첫날인데 아무래도 뭐 한 1년 공백 기간 있고 훈련량 부족하고 이러니까 좀 쉽진 않죠. 금강 태백전에 이어 펼쳐진 한라전에서는 그야말로 빛을 발한 한 선수가 있었으니 화려한 뒤집기로 상대를 제압한 현대 코끼리의 김용대 선수. 힘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관객들의 마음을 조였다 놓았다. 씨름의 지맛을 아주 제대로 선보였다. 그리고 이날 김용대는 한라장사의 14번째 오르는 영광과 기쁨을 차지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백두급의 시합. 그날 밤 경기를 앞둔 선수들 나름의 연습을 통해 긴장된 마음을 다잡는 듯 싶었는데 근데 연습장이 딴 것도 아닌 모텔 주차장이요? 뭐 학교를 찾아가서 그 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서 삿바 차고 씨름 연습 좀 하고 기본적으로 몸을 좀 풀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조금 여건이 좀 그렇게 안 되네요. 좀 불편하다. 시합 때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는 불편은 늘 겪는 일. 그래도 연습은 계속됐다. 대회의 가장 유력한 백두장사 후보는 이미 17번이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이태현 선수. 또 한 번의 도전을 앞둔 그의 심정이 어떨지 궁금한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한마디로 3년 수준 다 겪어봐갖고 이제는 노련미가 붙을만도 한데 아직도 시합 전날 떨려가지고 아이고. 예. 부상당하셨던 데가 어디죠? 언제나 힘든 씨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 수술을 해가지고요. 거의 1년간 쉬었죠. 그게 무리가 아니었고 삭방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 이름이 그렇게 부각되겠습니까? 그건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아직 씨름판에 평생 모래 위에 그냥 남을 생각입니다. 백두급의 경기가 열리는 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관객들이 끊임없이 입장하는가 하면 선수들에 대한 열성 팬까지 등장. 나 이태희 페이 때문에 이태희 원더그만 꼭 참석해. 망년배 1등 파이팅! 이날만큼은 씨름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때 그 시절 누리던 인기 못지않아 보였는데 이태현 선수가 입장하자 체면불구하고 과감히 무대로 뛰어든 열성팬 할아버지 어렵게 악수하는 기분 어땠어요? 기분 나있어. 노섭을 그런 게 있지만은 내가 기분 나있어.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은 황소 트로피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경합이 시작된다. 이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선수는 구미가 고향인 슈퍼베이비 박영배와 이미 17번이나 백두장사에 올랐던 모래판 위의 황태자 이태현 선수. 그야말로 손풍에 돛단 듯 두 선수 모두 4강까지 무사히 진출했다. 생각보다 좀 쉬웠어요. 긴장 많이 했었는데. 이어진 4강전에서도 박영배가 먼저 승리 결승 진출을 확정짓고 이태현 선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같은 현대 코끼리 소속. 결승에서 한솥밥을 먹는 선후배가 맞붙게 된 것인데 답답합니다.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스포츠 세계에서 뭐 또 2등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경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독이 두 선수에게 내린 작전은 최선을 다한 정정당당한 승부.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결승 경기가 시작됐다. 결승은 3판 2선승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무서운 신세대 박영배의 승리냐,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이태현의 승리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 밀고 당기는 가운데 박영배의 들배지기 기술이 적중. 첫판은 2배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판. 이번엔 이태현의 배지기가 적중. 승부는 다시 무승부.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판. 저돌적인 후배 박영배와의 마지막 승부를 남겨두고 경험 많은 선배 이태현도 많이 긴장한 모습이다. 뒤를 모으는 두 선수의 힘찬 세레모니.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된 가운데 선배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박영배의 뒤집기 한 판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졌다. 드디어 탄생된 백두장사는 슈퍼베이비 박영배. 구미에서 구미 출신 장사가 탄생되자 관객들 춤까지 덩실 넘친 박영배는 2005년 설날 실험대회에 이어 또 한 번 황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후배가 또 컬러한 모습 보니까 또 승부는 졌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고 그래도 시합 쳤다는 데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씨름에 관심 많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해서 더 멋진 경기 보여드리면서 씨름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씨름의 인기, 빛바랜 과거의 영광이라 생각지 말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씨름을 지켜가는 젊은 선수들 이어지고 씨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모래판의 변화 또한 서서히 일어나지 않겠는가. 씨름의 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